여러분, 색소 침착 없애려고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삼산, 레티놀까지 다 사고 계세요? 잠깐만요. 그거 바르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행동 때문에 색소 침착이 계속 진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자국이 안 없어지면 무조건 제품 탓인 줄 알았어요. 이 앰플이 별론가? 농도가 좀 약한가? 더 센 걸 발라야 되나? 그래서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좋다는 거 계속 추가했죠.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바르는 건 늘어나는데 자국은 그대로예요. 이게 진짜 미칩니다. 오늘은 비싼 제품 추천 안 할 거예요. 대신에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색소 침착은 좋은 거 하나 더 바른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순서도 모르고 막 바르면 피부 자극만 되고 색소 침착 관리가 더 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자국이 도대체 어떤 자국인지, 색소 침착이 안 없어지는 진짜 이유와 그리고 아침 저녁에 뭘 해야 하는지 딱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얼굴에 있는 그 자국 진짜 색소 침착이 맞나요? 이거 틀리면 뒤에 뭘 발라도 방향이 완전히 어긋날 수 있어요. 여드름 가라앉고 나서 빨갛게 남은 자국 있죠? 갈색으로 남은 자국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움푹 파여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전부 묶어서 여드름 흉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 가지는 절대 똑같은 게 아닙니다. PIE라고 하는 빨갛게 남은 자국은 혈관과 염증 반응이 관여하는 홍반일 수 있고요. PIH라고 하는 갈색으로 평평하게 남은 자국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색소 침착입니다. 움푹 파이거나 튀어나온 건 그건 피부 조직 자체의 흉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갈색 자국에 쓰는 제품을 페인 흉터에 바르고 왜 안 없어지지? 이러고 있으면 애초에 싸울 상대를 잘못 고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대 양쪽에 넓고 비슷한 모양으로 갈색 얼룩이 퍼져 있다? 그럼 단순한 여드름 자국이 아니라 김이나 흑자 같은 다른 색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걸 그냥 그냥 잡티겠지 하고 이것저것 바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오래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국이 오래 가거나 넓어지거나 이 모양이 자꾸 변한다면 홈케어만 계속 바꾸지 말고 피부과에서 정확히 진단을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색소 침착에 대해서 얘기하는 만큼 진짜 색소 침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울퉁불퉁한 흉터는 알아보기 쉽지만 이 빨간 자국과 갈색 자국이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이걸 구분하려면 투명한 유리컵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유리컵을 환부에 5초 동안 꾹 눌렀다가 뗐을 때 환부가 다시 빨갛게 올라오면 PIE고 그대로 갈색인 건 PIH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진짜 색소 침착이라고 해볼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한테 색소 침착 때문에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비타민C도 아니고 레티놀도 아니고 나이아신아마이드나 트라넥삼산도 아닙니다. 바로 선크림이에요. 에이, 또 선크림 얘기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밤에 열심히 관리한 거 계속 까먹는 겁니다. 색소 침착은 이미 피부가 자극받았던 자리에 멜라닌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계속 자외선 자극이 들어오면 자국이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소를 없애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색소가 더 짙어지지 않게 막는 것부터 해야 돼요. 이게 정확한 순서입니다. 선크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위에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선크림은 매일 꼭 발라야 되는데 충분한 양을 발라야 돼요. 얼굴에만 검지손가락 2마디 정도는 발라야 합니다. 그 양을 어떻게 한 번에 다 발라 이러지 마시고 3분 정도 시간 텀을 두고 나눠 발라도 되니까 이만큼 충분히 발라야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 야외에 좀 오래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면 덧 바르는 것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특히 김이나 색소가 쉽게 짙어지는 분들은 산화 처리 들어간 틴티드 선크림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태양에서 오는 빛에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가시광선도 있거든요. 이 가시광선이 색소를 악화시키는 데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선크림 아무거나라도 좋으니까 무조건 발라라 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꿀팁입니다. 우선 색소 침착 관리를 위해서는 피부 장벽 회복은 다 끝낸 상태에서 시작해야 돼요. 끝났다는 가정하에 그럼 아침에는 도대체 뭘 발라야 하느냐, 여기서 욕심내면 안 돼요. 아침은 이미 있는 색소를 없애는 시간이 아니라 더 생기지 않도록 막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피부 상태에 맞게 가볍게 세안하고 보습해주고 자외선 차단하기, 일단 이 세 개가 기본입니다. 저도 지금은 이 기본만 지키고 있어요. 근데 잡티가 좀 생긴 것 같다거나 색소가 좀 보인다 싶으면 여기에 하나를 추가합니다. 비타민C, 색소 관리에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죠. 근데 이 비타민C는 색소를 지우개처럼 직접 지우는 성분은 아니에요. 멜라닌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티로시나제라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고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을 줄여줍니다. 또 이미 산화된 중간 물질을 일부 환원시켜서 멜라닌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억제해주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멜라닌의 생성을 줄여놓으면 피부의 턴오버 주기에 맞춰서 기존에 쌓여있던 색소가 각질과 함께 탈락하고 색소가 서서히 옅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수 있는 거죠. 저는 비타민C 바를 때는 항상 아침에만 발라주고 있는데요. 혹시 저처럼 레티놀이나 트레티노인 같은 레티노이드 계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비타민C와는 시간대를 나눠서 바르는 게 좋습니다. 이걸 같이 쓰면 자극이 더 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루틴은 단순하게 기능성 성분은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하느냐? 저녁도 똑같아요. 세안하고 필요한 기능성 제품 넣고 보습하고 밀폐하기. 저는 보통 클렌징 밀크를 이용해서 단일 세안을 해주고 있는데요. 무조건 클렌징 밀크 하나만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날 사용한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이 제대로 지워지는 세안법을 본인 피부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세안법 관련 영상도 따로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위에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세안을 하고 나서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을 해주고 수분 앰플과 재생크림으로 보습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기능성 제품을 넣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 멜라논 크림을 색소 침착이 있는 부위에 면봉으로 콕콕 찍어 바릅니다. 이게 효과가 센 만큼 바르면 안 되고 필요한 부분에만 조금씩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봐요. 아침에는 방어에 집중을 하고 저녁에는 필요한 기능성 제품 딱 하나만 쓰기, 그리고 나머지는 보습. 색소 침착 없애겠다고 화장대에 있는 걸 전부 바르는 게 아니라 내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 루틴을 오래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능성 제품을 쓸 때 가장 많이 사고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농도와 욕심이에요. 이건 다음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색소 침착 관련 영상이나 자료를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요. 좋다는 성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비타민 C부터 시작해서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삼산, 레티놀, 아델라익산까지 하나하나 공부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좋아요. 실제로 색소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좋은 성분이 많다고 그걸 전부 얼굴에 바르는 게 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거 좋다니까 사고 저것도 좋다니까 사고, 좋다는 거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루틴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근데 또 기능성 성분은 많이 겹쳤을수록 피부 자극도 같이 커질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들고요. 솔직히 매일 그걸 다 챙겨 바르는 것도 진짜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딱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색소 치료에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이드로퀴논입니다. 이게 멜라닌 생성 과정에 관여하는 성분이라 색소 치료에서 오래 사용되어 온 성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하이드로퀴논이 포함된 멜라논 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밤에는 이거 하나면 돼요. 다만 이 멜라논 크림은 미백 화장품이 아니고 하이드로퀴논뿐만 아니라 트레티노인과 스테로이드 성분까지 같이 들어있는 전문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사용한다고 해서 이게 제일 세다니까 나도 이거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방을 받아서 정해진 사용법과 기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결국 똑같아요. 색소 관리에서 제일 위험한 게 센 게 더 빨리 듣겠지 라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기능성 화장품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예를 들어 비타민C 제품을 보는데 농도가 10%짜리보다 20%짜리가 2배 세니까 효과도 2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고함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굴 빨개지고 따갑고 각질 올라오는데 이거 효과 오는 건가? 아니에요. 아픈 건 그냥 아픈 겁니다. 농도가 2배라고 효과가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극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면 색소 관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 관리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가장 센 농도를 찾지 마시고 내 피부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농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하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색소에 좋다는 성분을 한꺼번에 다 때려 넣는 거예요. 비타민 C가 좋대, 삽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좋대, 삽니다. 트라넥삼산 좋대, 또 삽니다. 레티놀이 또 그렇게 좋대, 이것도 삽니다. 그렇게 산 거 얼굴에 전부 바르기 시작해요. 이러면 색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그냥 실험실 차리는 겁니다. 특히 이런 기능성 제품들은 자극이 있어서 한꺼번에 여러 개 추가하면 피부가 따갑고 붉어지고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다 무너지는 거죠. 더 문제는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뭐 때문에 그런 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능성 제품을 하나 추가하면 최소 2주 정도는 다른 새로운 걸 추가하지 않고 피부 반응부터 보는 편이에요. 문제없이 잘 맞는다? 그러면 그 다음 성분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추가했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피부는 포토샵이 아니에요. 클릭 한 번으로 잡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색소 침착은 며칠 만에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극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면 최소한 피부 턴오버 주기인 28일 정도는 지켜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빨리 좋아지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언제 좋아져?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욕심내서 이것저것 한꺼번에 바르고 피부 뒤집어진 다음 다시 회복시키는 것보다 하나씩 추가하고 내 피부 반응 확인하고 잘 맞는 걸 꾸준히 쓰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 파트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제일 센 걸 찾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색소 침착 관리는 결국 강한 제품 싸움이 아니라 내 피부가 버틸 수 있는 루틴을 얼마나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이 습관 못 끊으면 계속 손해봅니다. 바로 얼굴 만지는 습관이에요. 여드름 하나 올라오면 이거 익었나? 하면서 만져보고, 거울 볼 때마다 자국 문질러보고, 딱지 생기면 뜯고, 여드름 난 거 못 참고 압출하고, 그러고 다음날 거울 보면서 왜 여긴 또 까매졌지? 하는 거예요. 피부 입장에서는 같은 자리에 계속 자극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드름 같은 염증이나 피부 손상 자체가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색소가 신경 쓰일수록 오히려 손을 떼셔야 돼요. 특히 딱지는 진짜 뜯지 마세요. 당장은 뜯으면 깨끗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거 잠깐 못 참고 건드렸다가 그 자리에 몇 달씩 가는 자국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색소 침착을 안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애초에 새로운 여드름이 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피부에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같이 챙기는 편이에요. 수면 패턴을 최대한 규칙적으로 가져가고 스트레스 관리도 신경 쓰고, 식습관에서는 단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을 최대한 멀리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드름이 주기적으로 생기시는 분들이라면 스킨케어만 볼 게 아니라 식습관도 같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식습관 관련해서 정리해 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국 색소 침착은 이미 생긴 걸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염증과 상처를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성분 하나 더 추가하기 전에 얼굴 만지는 습관 줄이고, 딱지 하나 안 뜯고, 여드름이 덜 생기게 관리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만들어두라고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응급 루틴. 위에서 말한 기능성 제품을 쓰다 보면 어느 날 세수하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따갑지? 이런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평소엔 멀쩡하던 크림을 발라도 화끈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갑자기 각질이 확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때 제발 효과가 세게 오는 건가? 하면서 더 바르지 마세요. 그때는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색소 잡겠다고 계속 자극을 주면 오히려 관리가 더 꼬일 수 있어요. 그날부터는 각질 제거 쉬고, 자극이 강한 기능성 제품도 쉬면서 순환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딱 기본만 하세요. 피부가 나 좀 쉬자 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다 기능성 제품을 또 올리는 건 불난집에 장작 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피부가 충분히 진정된 다음 하나씩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진짜 마지막, 이런 분들은 홈케어 제품 계속 사지 마세요. 몇 달 동안 선크림 제대로 바르고 자극도 줄이고 관리도 꾸준히 했는데 색이 거의 안 변한다. 색이 갈색보다는 회색이나 푸른빛처럼 보인다. 광대 양쪽으로 넓게 올라오거나 색소처럼 보이는 부위가 점점 커지거나 모양 자체가 변한다. 이런 경우에는 화장품 하나 더 사는 것보다 피부과에서 정확히 진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색소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원인이 다를 수도 있고, 색소의 깊이나 종류가 다르면 관리 방법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피부과 가면 결국 비싼 시술 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화장품 하나 사고 효과 없는 것 같아서 또 사고 몇 달 동안 계속 바꾸는 비용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케어로 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하되 홈케어로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건 전문가에게 넘기세요. 그게 오히려 시간도 돈도 아끼고 피부도 덜 고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내용 진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색소 침착 없애겠다고 무조건 비싼 미백 제품부터 찾지 마세요. 첫 번째, 내 자국이 진짜 색소 침착인지부터 확인하고, 두 번째, 선크림으로 더 진해지는 걸 막고, 세 번째, 기능성 제품은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네 번째, 얼굴 만지는 습관 끊기, 다섯 번째, 피부가 따갑고 화끈거리기 시작하면 욕심내지 말고 쉬어주세요. 저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역시 선크림입니다. 색소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새로운 색소를 만들면서 없애려고만 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고 화장품 하나 더 주문하기 전에 내가 선크림은 제대로 바르고 있는지, 기능성 제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계속 얼굴을 건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색소 침착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진해지는 원인을 하나씩 없애고 내 피부가 버틸 수 있는 루틴을 꾸준히 가져가는 거, 결국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색소 없애겠다고 피부까지 같이 망가뜨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제대로 관리해봅시다.